이 책의 작가는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세계적 위험을 5가지 꼽았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벌써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세계적 유행병입니다. 뭔가 좀 소름 돋죠? 그거 외에 금융위기, 제3차 세계대전, 기후변화, 극도의 빈곤을 세계적 위험으로 꼽았는데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 책에 대해서 알고 싶죠? 여러분은 고슬링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누가 떠오르세요? IT 계열이나 미국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고슬링 가문에서 자바를 만든 제임스 고슬링을 떠올리실 테고,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라라랜드의 라이언 고슬링을 떠올리시겠지만 오늘은 책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한스 고슬링의 팩트 플리스. 제가 책을 들고 나오니까 구독자 1000명 넘더니 광고가 들어왔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저한테 그런 게 들어올 리가 없죠. 아시다시피 조회수가 얼마 안 나오는데 광고 해봐야 광고가 안 되죠. 이 책은 지금 제 영상만 보시면 전혀 보거나 살 필요가 없고요. 혹시 돈이 남아서 쓰고 싶어 죽겠다 싶으시면 저한테 기부하시면 되고, 시간이 남아서 꼭 직접 봐야겠다 싶으시면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제가 내용 정말 쉽고 간단하게 다 요약해 드릴 테니까 그냥 지금 제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아니 들으시면 됩니다. 이번 내용은 그냥 오디오북처럼 자기 전에 눈을 감고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게 이야기할 겁니다. 굳이 눈 뜨고 안 봐도 되게요. 제 채널 시청자분들의 99.1%는 남성분이시고 나이대는 만 25세에서 만 54세 사이만 계시거든요. 중간값이 만 39세, 우리나라 나이로 40 더하기 빼기 10년 정도이신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말인데, 이 나이대면 보통 출퇴근 때나 애들 재우고 시간 날 때, 그럴 때 보실 텐데 눈으로 봐야 하는 자료가 없으면 굳이 피곤한데 제 얼굴 보실 것도 아니고 제 채널이 비주얼 채널도 아니고 눈 뜨고 있을 필요가 없죠. 자, 이제 책 이야기를 할 거니까 눈 감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아무리 봐도 투자자가 어떤 데이터를 보고 쉽게 빠질 수 있는 오해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오해에 빠져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말라는 말을 해주는, 투자자를 위한 책이자 무언가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나이대 분들에게 판단할 때 나 자신에게 속지 않기 위해 무엇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고, 그 예시를 들면서 설명해주는 책이니까 꼭 끝까지 들으시길 바라고요. 제 채널 구독자님들은 다 지성인이시니까 이 책의 내용을 일단 먼저 간단히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사람에게는 사실을 왜곡되게 보는 본능이 10개가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존에 어떤 사실을 알고 있으면 다음 지식이 들어올 때 기존의 지식에 비교해서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는데, 기존에 기억하고 있는 어떤 사실이 왜곡되어 있으면 또는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은 오래된 지식이면 새로 들어온 정보가 사실일지라도 그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엉뚱한 결론을 내린다는 건데요. 특히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기억을 더 잘하고 있으니 이게 더 심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제가 투자할 때 꼭 버려야 하는 것 이야기할 때 말씀해드린 적이 있는 확증 편향과 비슷하죠. 이 책의 작가는 이 확증 편향을 사고하는 순서대로 나누어서 자동화된 사고로 정의하고, 우리가 이 자동화된 사고를 하는 이유를 10가지 본능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부터 그걸 하나씩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이야기할 본능은 10가지 본능 중 간극 본능입니다. 작가는 책에서 간극 본능에 대한 설명으로 세상은 둘로 나뉜다는 거대 오해라는 이야기와, 예로서 사람들이 각 나라의 수준을 선진국과 후진국 단 2개로 나눠서 인지하는데 사실은 소득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간극 본능을 조금 다른 단어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이분법 본능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받아들일 때 매운맛, 조금 매운맛, 순한 맛이 있지만 맵냐 안 맵냐를 알고 싶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비슷한 예로 좋은 것과 나쁜 것, 착한 놈과 나쁜 놈,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같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2개가 있고, 심지어 투자할 때도 실제로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 대부분인데도 그래서 사마라 2개로 나눕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2개로 나누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2개로 나누는 이유는 2개로 나누는 게 쉽고 직관적이고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고민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군이야? 적군이야? 라고 묻는 것과 같은 거죠. 여기에 중립군은 없어요. 그래서 카레집에서 매운 단계가 10단계까지 있으면 대부분 멘붕이 오죠. 도대체 난 뭘 먹어야 하냐고요? 그런데 작가가 이야기하는 건 실제로는 사람들은 매운맛이나 순한맛보다는 중간맛인 조금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아니라 중간 것이 가장 많고 착하지도 나쁘지도 않은 놈이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간을 외면하고 양극단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가가 낸 문제를 보면 사실 문제 1번, 오늘날 세계의 모든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은 얼마나 될까? A 20%, B 40%, C 60%. 3초 드릴게요. 3, 2, 1. 정답은 C 60%입니다. 저는 당연히 이 문제를 틀렸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만 그런 건가요? 저소득 국가에서는 여성들이 초등학교도 못 나오는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60%, 절반 이상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가 낸 다른 문제를 보면 사실 문제 2번, 세계 인구의 다수는 어디에 살까? A. 저소득 국가, B. 중간소득 국가, C. 고소득 국가. 이번에도 3초 드릴게요. 3, 2, 1. 정답은 B. 중간소득 국가입니다. 이번에는 많이 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아까 문제 1번에서 생각처럼 저소득 국가가 그렇게까지 안 좋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지 못했다면 저도 당연히 A 저소득 국가를 선택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1번 문제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이미 세상에는 중간층이 많다는 걸 알았죠. 자, 우리가 자동화된 사고를 하는 이유로 작가가 든 두 번째 본능은 부정 본능입니다. 자꾸 작가 그러니까 이상한데 저자는 요즘 본 드라마 때문에 저자를 매우 철학가 자꾸 생각나서 안 되겠고 소설 작가도 아닌데 자꾸 작가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단 하나도 안 친하지만 친한 척 한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능인 부정 본능에 대한 설명으로 한스는 사람들이 세계는 점점 나빠진다라고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로 사람들은 과거를 미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시거나 해보신 적 있죠? 옛날에 좋았지. 정말 좋았을까요? 불과 70년 전만 해도 북한군이 남침해서 폐허가 된 땅 위에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던 시절이 정말 좋았을 리가 없고 그 뒤에 군사 독재 시절이 좋았을 리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시절이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사실 우리가 옛날이 좋았다는 건 옛날의 사회가 옛날의 세상이 좋았다라는 것보다는 그때 그 시절 그 옛날에 내 젊음이 좋았다는 게 아닐까 합니다. 당연히 지금보다 조금 더 활력이 넘치고 똑같이 놀아도 덜 피곤하던 때가 좋은 건 당연한 건데 우리는 가끔 그 두 가지를 혼동하고는 하는 게 우리가 과거를 미워하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만약에 그래도 과거가 좋다라고 하는 분이 주변에 계시면 일단 스마트폰을 압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또 과거가 좋다고 하시면 집신 한 켤레를 선물하도록 합시다. 예전에는 다들 집신 신고 걸어 다녔으니까요. 한스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선별적 보도입니다. 뉴스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누군가가 좋은 일을 했다는 미담 뉴스는 정말 잘 안 보지만 범죄 뉴스는 많이들 보는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세상이 나빠져서 범죄 뉴스가 많이 나오는 거라기보다는 세상이 좋아지니까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범죄에 사람들이 더 집중하게 되어서 나오는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주변에서는 계속 나쁜 뉴스들만 나오니까 그런 오해를 할 만도 합니다. 세계는 점점 나빠진다라는 오해를 만드는 마지막 이유는 그냥 그게 우리의 느낌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적 있으시죠? 밤에 혼자서 게임하다가 또는 밤길을 혼자 걸어가다가 갑자기 등골이 오싹하거나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죠. 그냥 기분만 그런 것처럼 세계는 점점 나빠진다는 게 그냥 우리의 느낌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스의 설명이고요. 여기에 개인적인 이유를 덧붙이자면 부정적인 게 더 자극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쉽게 인지가 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서 한스가 사실은 세계가 점점 나빠지는 게 아니라는 예를 들기 위해 낸 문제를 보면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A. 거의 2배로 늘었다. B. 거의 같다. C.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3초 드릴게요. 3, 2, 1. 정답은 C.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입니다. 이번에는 많이 맞추셨죠? 그렇다면 오늘날 세계 기대 수명은 몇 세일까? A 50세, B 60세, C 70세. 자, 이제 아시죠? 3초. 3, 2, 1. 정답은 C 70세입니다.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2017년 기준 82.63세니까 이 부분은 그것보다 한참 아래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실제로는 우리나라와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70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본능은 직선 본능입니다. 한스는 직선 본능에 대한 설명으로 사람들이 세계 인구는 단지 증가하고 또 증가할 뿐이라는 거대 오해라고 이야기하고 세계 인구는 실제로는 증가 속도가 줄어들고 있지만 사람들은 같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쉽게 정의하자면 이 상태가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말합니다.
이걸 또 이번 전염병 사태로 인한 하락장 때 예를 들면 하락장일 때 계속 하락할 거다라는 믿음으로 반등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걸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오르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데요. 지난 2020년 1월에 한창 오르고 있을 때는 중국에 이미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고 나서도 전염병이 퍼지면서 잠깐 주가가 내렸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실제로 이탈리아 등 유럽에 퍼질 때까지는 계속 오르다가 퍼지고 나서야 주가가 내려갔던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건 무언가 극적인 변화가 보이기 전까지 사람들은 현재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상태 변화에서는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하죠. 투자자 입장에서 직선으로 상승하는 주식은 없는 것처럼요. 여기에 하인스가 예를 들어 이야기하고 싶었던 인구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인구 중 0에서 15세 아동은 20억이다. 유엔이 예상하는 2100년에 이 수치는 몇일까? A 40억, B 30억, C 20억. 3, 2, 1. 정답은 C 20억입니다. 이제 세계 아동의 숫자는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큰 증가나 큰 감소 없이 2100년까지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제 다음 문제는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유엔은 2100년까지 세계 인구가 40억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주로 어떤 인구층이 늘어날까? A. 아동 인구 15세 미만, B. 성인 인구 15세에서 74세, C. 노인 인구 75세 이상. 아시죠? 3, 2, 1. 정답은 B. 성인 인구입니다. 아동의 숫자가 유지가 되면서 인구가 늘어난다면 성인 인구 또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게 맞는데, 아까 세계 인구의 기대 수명이 70세니까 성인 인구가 늘어나는 게 맞겠죠. 한스의 네 번째 본능은 공포 본능입니다. 한스는 세상의 모든 정보를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이야기가 있는 정보, 즉 극적으로 들리는 정보이고, 그 중에서 공포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들어오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공포가 진정될 때까지 가급적 결정을 유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주의를 사로잡는 데는 공포만한 게 없기 때문에 보통 언론 같은 매체는 사람들의 공포 본능을 이용하려는 욕구를 억제하기 어려운데, 우리는 그 매체에 노출되지 않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공포와 그 공포를 부르는 위험은 다른 겁니다. 공포는 주관적인 감정이고 위험은 객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들을 때는 항상 그 위험이 얼마나 큰 건지, 실제로 일어날 만한 일인지 구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한스가 얘기해주는 공포에 대한 예로 이 문제를 보시면, 지난 100년간 연간 자연재해 사망자 수는 어떻게 변했을까? A. 2배 이상 늘었다. B. 거의 같다. C. 절반 이하로 줄었다. 3, 2, 1. 정답은 C. 절반 이하로 줄었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겠죠. 자, 다섯 번째 크기 본능입니다. 한스가 설명이 많이 필요한 본능을 앞에 두고 뒤로 갈수록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은 뒤로 둔 것 같아요. 뒤로 갈수록 본능 자체를 설명하기가 쉬워지고 있는데, 이 크기 본능은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숫자만 듣고 그 숫자가 크면 크다라고 판단하는 걸 말하는데요. 묻고 따지지 않고 그냥 숫자만 크면 크다입니다. 이걸 쉽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한스는 2007년 다보스 포럼 때를 예를 드는데요. 이 다보스 포럼은 매년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경제 포럼인데, 이때 각 나라는 인도에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인도의 대표는 반대로 미국을 비난하면서 총 배출량을 인구수로 나눠서 1인당 배출량으로 계산하면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미국이 훨씬 많다는 걸 확인시켜주죠. 결국 이 숫자가 크긴 하지만 1인당 배출량으로 계산하면 작다는 거죠. 비슷한 예로 우리 국가별 GDP 순위에서 잘 사는 나라 생각해 봅시다. 자주 봤던 그리고 자주 언급되던 중국을 예로 들면, 중국은 2018년 GDP는 13조 6천억 달러입니다. 세계 2위죠. 그리고 프랑스에서 동북쪽에 있는 조그만 나라 룩셈부르크의 GDP는 694억 달러입니다. 세계 69위죠. 13조 6천억과 694억 달러를 숫자로만 비교하면 13조 6천억 달러를 버는 중국이 룩셈부르크보다 200배 잘 살 것 같지만, 실제 이걸 인구로 나눠서 1인당 GDP를 보면 중국은 9,799달러, 룩셈부르크는 11만 4천 달러로 실제로는 룩셈부르크가 중국보다 11배 잘 살죠. 여기서 우리가 잘못 인지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한스가 들어준 예를 보면, 오늘날 세계 인구는 약 70억이다. 이 70억의 거주 분포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A. 아메리카 10억, 유럽 10억, 아프리카 10억, 아시아 40억.
B. 아메리카 10억, 유럽 10억, 아프리카 20억, 아시아 30억. C. 아메리카 20억, 유럽 10억, 아프리카 10억, 아시아 30억. 3, 2, 1. 정답은 A. 아메리카 10억, 유럽 10억, 아프리카 10억, 아시아 40억입니다. 아시아가 인구가 제일 많아요. 당연하죠. 중국이랑 인도만 따져도 인구가 30억인데 이 중국이랑 인도가 아시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한 거죠. 10가지 본능 중 벌써 절반입니다. 여기서 영상을 절반으로 나눌까 하다가 앞에 있는 본능 5개보다 뒤에 있는 본능 5개는 단어부터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본능들이라서 그냥 한 번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쭉 해보겠습니다. 올려둔 영상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나누어서 천천히 보시겠죠? 6번째는 일반화 본능입니다. 사람은 무의식 중에 끊임없이 범주화하고 일반화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 성향은 무의식 중에 나오는 성향이지 편견이 있다거나 깨우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고가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생각의 틀을 잡을 때 수많은 주제를 일일이 다 기억하려고 하면 아예 기억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재빨리 인지 가능한 형태로 범주화해서 기억하려고 하기 때문인데 이 본능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용하지만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왜곡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만 듣고 판단할 때 생기는 오류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스는 부정 본능이랑 일반화 본능이 합쳐질 때 정말 맞추기 어려운 문제를 예로 들었는데요. 오늘날 전 세계 1세 아동 중 어떤 질병이든 예방접종을 받은 비율은 몇 %일까? A 20%, B 50%, C 80%. 3, 2, 1. 정답은 C 80%입니다. A나 B를 생각했었는데 정답은 C네요. 생각보다 빠르게 세계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7번째는 운명 본능입니다. 운명 본능은 말 그대로 저게 운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나도 이게 운명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걸 말하는데요. 타고난 특성이 사람, 국가, 종교, 문화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지금의 그 상태인 것은 피할 수도 빠져나올 수도 없는 이유 때문이며 그래서 그것은 늘 그 상태로 존재했고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여기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 다 아시죠? 만약에 운명이라서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면 인류는 아직 수렵 생활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전 세계 30세 남성은 평균 10년간 학교를 다닌다. 같은 나이의 여성은 평균 몇 년간 학교를 다닐까? A 9년, B 6년, C 3년. 3, 2, 1. 정답은 A 9년입니다. 이제 생각보다 긍정적인 답이 정답일 확률이 높다는 거 눈치채셨죠? 다음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드시 명심하고 극복해야 하는 본능이 나왔습니다. 단일 관점 본능인데요. 이 단일 관점 본능은 한 가지 관점에서만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게으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한스가 게으르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이 단일 관점 본능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꽤 많은 자원이 무의미하게 소모되고 있어서 저는 굳이 게으르게 생각한다라고 하겠습니다. 한스의 설명을 보면 한스는 이 단일 관점 본능의 예를 들어서 자유시장이라는 단순하고 멋진 개념은 모든 문제가 정부 개입이라는 단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하니까 언제나 정부 개입에 반대해야 하며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폐지하고 시장의 힘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니 언제나 그와 같은 해결책을 지지해야 한다는 지극히 단순한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스는 평등이라는 단순하고 멋진 개념은 모든 문제가 불평등에서 초래되니 불평등에 늘 반대해야 되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자원 재분배에 있으니 항상 자원 재분배를 지지해야 한다는 지극히 단순한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데 예시가 정말 레알 오지고 지리기 재밌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되고 직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를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다 안 배워도 아는 척 할 수 있고 의견도 낼 수 있고 답도 낼 수 있거든요. 물론 그 의견과 답은 틀렸을 확률이 높지만요. 그런데 이 한 가지 관점에서만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게으르게 생각하는 식으로는 실제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도 않고 문제 해결도 안 되는 걸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죠. 1996년 호랑이, 대왕 판다, 검은 코뿔소가 모두 멸종위기종에 등록되었다. 이 셋 중 몇 종이 오늘날 더 위급한 단계의 멸종위기종이 되었을까? A. 2종, B. 1종, C. 없다. 3, 2, 1. 눈치채셨죠? 정답은 C. 없다입니다. 9번째 본능은 비난 본능입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왜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지 명확하고 단순한 이유만을 찾아서 너무 쉽게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를 비난하려는 본능인데요. 여기서 단순한 이유만을 이 포인트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근본적인 문제나 시스템의 문제를 찾아서 하나하나 생각해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은 거치지 않고 특정 개인이나 집단 탓으로 돌리고 이 사람이 또는 이것들이 잘못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걸 말합니다. 세계 인구 중 어떤 식으로든 전기를 공급받는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 A 20%, B 50%, C 80%, 3, 2, 1. 정답은 80%입니다. 가장 긍정적인 게 정답이죠. 드디어 마지막 본능, 다급한 본능입니다. 다급한 본능은 말 그대로 다급해요. 지금이 아니면 절대 안 되고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본능은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싶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깊이 고민하지 못하게만 만들 뿐 지금 당장 행동부터 하라는 게 생각 없이 행동하라는 건데 그런 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리가 없죠. 세계 기후 전문가들은 앞으로 100년 동안의 평균 기온 변화를 어떻게 예상할까? A. 더 더워질 것, B. 그대로일 것, C. 추워질 것. 3, 2, 1. 정답은 A. 더 더워질 것입니다. 이 문제가 정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라고 하네요. 자, 지금까지 작가인 한스 고슬링이 이야기한 10가지 본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10가지 본능을 비슷한 성향끼리 묶으면 간극, 직선, 운명, 일반화, 단일 관점, 비난 본능은 사람의 본능 중에 단순한 본능으로, 부정, 공포, 크기, 다급한 본능은 감정적 본능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간극, 직선, 운명, 일반화, 단일 관점 본능은 세상은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그 뚜렷한 경계를 나누기가 어려워 무지개처럼 여러 스펙트럼으로 존재한다는 인식을 가지면서 이겨낼 수 있고, 부정, 공포, 크기, 다급한 본능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무의식적으로 생기는 감정적인 반응보다 이성적으로 데이터를 보려고 노력하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만 막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쉽지는 않죠. 이걸 이겨내는 과정이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놀라실 수도 있지만 이 책의 작가인 한스 고슬링은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이 책을 쓰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책의 작가인 한스는 이 세상은 생각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고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책은 정말 같은 것을 보고 잘못된 이유와 결론을 내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결론 내리고 투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같아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한 뜻에 더해서 개인적으로 정말 뜻깊게 읽은 책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책이다 보니 준비 기간이 오래 걸렸는데 내용이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긴 오디오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 채널 구독이 무료인 건 아시죠? 그럼 구독 꼭 해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못된 새였습니다. 그럼 노세요. 와, 뭐 갈 때 가더라도 내 정도는 괜찮잖아. 응?